정도의 선수가 시장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급작스러운 트레이드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아이고 롯데야 우피이고요. 트레이드 발표가 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 선수가 두산으로 가고 정철원, 전민진 선수가 롯데로 오는 트레이드가 단행이 되었는데 일단 한 줄 평은 마음은 아프지만은 필요하고 잘한 트레이드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잘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은 크게 하고 다만 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김태형 감독 임기 안에 이제 대권을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최소한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진출은 해야 되는 트레이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외야 자원 사실 굉장히 유망한, 그리고 저는 거의 100% 터진다고 확신을 한 두 명의 선수를 보내고 불펜, 팀에 굉장히 모자란 불펜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 팀 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매운 트레이드이면 맞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확률이 높은 미래를 내주고 더 확실한 현재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자, 먼저 가장 큰 칩은 역시 김민석 선수를 내주고 이제 정철원 선수를 받아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김민석 선수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선수는 2004년생이고 그 다음에 미필이죠. 아직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고 그리고 서비스 타임을 한 시즌 반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산 170경기 정도 이제 출장을 했는데 자, 일단 보면은 저는 일단 100% 방망이는 터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울산 폴리그 결승전 때 제가 치는 걸 직접 보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김민석 선수의 모습이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왔어가지고 이제 100% 방망이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장타투유적인 부분은 좀 늦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컨택트 능력은 저는 단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나중에 아쉬울 수는 있겠다. 분명히 좋은 타자가 될 거는 저는 의심을 안 하거든요. 의심을 안 하고 아쉬운 거는 분명히 맞고 또 슈퍼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가 뭐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스타성도 있고 분명히 슈퍼스타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저는 슈퍼스타가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2년 동안 특히 올해 1군에서 거의 못 뛰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울산 폴리그에서 치는 걸 보면서 그게 더 아쉬움이 커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됐던 것이 팀에 김민석 선수보다 나은 외야 자원이 존재를 하고 또 올 시즌 어느 정도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 제법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김민석 선수를 계속 남겨놓기에는 팀으로서는 또 불펜이 워낙 모자라고 또 받아올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줬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 2사 시즌에 나온 외야진만 해도 일단 레이에스, 황성빈, 윤동희 3명의 선수가 있었고 일단 윤동희 선수는 확실히 계산이 서고 황성빈 선수도 저는 방망이 주루 그러니까 그 공과 주, 방망이 치는 것과 똑같은 얘기하는데 방망이 치는 것과 뛰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보고 수비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수비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황성빈 선수 꾸준히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가 이제 단행이 되면서 황성빈 선수는 계속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거를 또 천명을 한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성빈을 보내느냐 김민석을 보내느냐라면 황성빈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보여준 거에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김민석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전 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성빈 선수 같이 어떤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 특히 이 팀에 없는 센스를 가진 선수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성빈 선수를 두고 김민석 선수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레이스 선수는 물론 외국인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내년 시즌만 봤을 때는 레이에스, 황성빈, 윤동희 3명의 선수가 확고한 계산이 서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도 외야를 볼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으로서 계산이 섰던 수비 주루에서 계산이 있었던 장두성 선수도 있었고 김동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 김민석 선수가 그 1군 전력에서 없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외야에서 크게 모자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위해서도 그렇고 팀으로서도 그렇고 이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전력을 한 조세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김민석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서 더 이상 큰 어떤 자리를 가지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어깨가 좌타이고 어깨가 약간 컨택트형 선수냐 아니면 우타고 어깨가 강한 거포 유망주냐
전자는 김민석 선수고 후자는 조세진 선수인데 조세진 선수 그러니까 거포 유형 선수가 훨씬 가치가 높죠 사실. 그리고 수비력에서 조세진 선수가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는 것도 맞고 어깨도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조세진 선수는 군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사실 팀 입장에선 조세진 선수를 좀 더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터졌을 때 가치가 조세진 선수 쪽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외야가 안 굴러가는 상황도 아니고 또 김민석 선수와 유사한 유형의 선수들, 황성빈 선수라든가 뭐 장두성, 김동혁 선수도 크게 봤을 때 뭐 조세진 선수보다 김민석 선수하고 겹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조세진 선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입장에서도 정수빈 선수가 물론 올 시즌 잘해줬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정수빈 선수도 이제 90년생이니까 30대 후반으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수빈 선수의 뒤를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김민석 선수를 영입을 해서 그 자리를 이제 채워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쉽지만은 팀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그렇고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데뷔 시즌에 고졸 100안타 치면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남겼고 또 뭐 성적보다 더 큰 어떤 스타성을 보여준 김민석 선수였는데 올 시즌은 좀 그 다듬는 시간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어찌됐건 김민석 선수가 KBO 최고의 컨택터가 될 거라는 걸 의심치 않고, 수비는 모르겠지만 방망이만큼 이 선수 무조건 터집니다. 그리고 거포까지 못 돼도 중장거리형 타자로서는 분명히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데뷔 시즌 때도 102안타 중에 2루타가 2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04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힘은 더 붙을 수 있고 갖다 맞추는 재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힘만 붙으면은 충분히 2루타도 많이 때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보고, 저는 뭐 우리 팀은 이렇게 떠나게 됐지만 김민석 선수가 잘 성장을 해서 정말 보낸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리그 수위 타자를 다투는 타자로 성장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짧은 2년이었지만 우리 팀에서 또 많은 추억을 선물을 해줬고, 또 본인도 부산에서의 생활, 뭐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서의 생활이 또 좋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면서, 또 본인 입장에서 서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또 선수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김민석 선수 고생이 너무 많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추억 많이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게 된 선수 중에서 메인칩이라 할 수 있는 정철원 선수가 있는데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99년생이고 군필 선수예요. 네, 군필 선수고 그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타임을 3시즌 정도 소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2, 2, 3, 2, 4 3시즌을 소진을 했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2023년 WBC 국가대표를 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출신의 마무리 경험이 있는, 그리고 세 시즌 중에서 2시즌에 확실한 견적을 나왔던, 확실한 성과를 냈던 그 불펜 투수를 영입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은 이 정도의 선수가 시장에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철원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그럼 장현식 선수를 우리가 50억 넘게 주고 샀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현식 선수를 만약에 50억 넣는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하느냐, 아니면 정철원 선수를 물론 굉장히 아쉬운 돈 많이 남지만 그래도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느냐, 저는 정철원 선수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무리 경험 있고 신랑 출신에다가 3시즌밖에 소진을 안 했고 서비스 타임을, 그리고 또 국가대표 경험까지 있는 선수가 거기다 군필이에요. 99년생으로 나이도 안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가 이 젊은 나이 시장에 잘 안 나와요 일단. 그리고 후회로 잘 풀리지도 않고 보통 단연 계약으로 묶어버리고, 만약에 풀려도 올해 장현식 선수 정도의 굉장히 큰 계약을 해야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를 우리가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22년 시즌하고 23년 시즌, 그러니까 데뷔 시즌 아닌데 이제 군대를 바로 갔으니까 신인왕 시즌과 23년 시즌 너무 많이 던지는 바람에 올해 좀 쉬어갔는데, 사실 불펜 투수는 사실 우리 팀의 김원중, 구승민 선수처럼 4, 5년 연속으로 잘하는 게 아주 드문 경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부진이 더 잘 됐다는 전 생각이에요. 오히려 안식년을 올해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올 시즌 기록을 보면은 물론 굉장히 나빠졌습니다만은 그 지표를 보면은 올해 32.1이닝 정도고 그 보이넷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앞에 22년, 23년 잘한 시즌에 보면은 22년에는 72.2이닝 던지고 그 4사구가 28개였고, 그 다음에 23년 시즌에는 72.2이닝 똑같이 던지고 4사구가 34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닝이 반토막이 났는데 32.1이닝 반토막 더 났는데 4사구는 31개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체력이 떨어지면서 컨트롤이 흔들렸고 이 4사구를 많이 허용한 것이 안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다라고 귀결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체력이 회복이 되면, 그러니까 어깨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로도가 쌓여 있는 것이 회복이 되면은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저는 올 시즌에 부진이라기보다는 진짜 쉬어가는 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점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듭 말하지만 이 정도 견적이 나왔고 이 정도 나이가 젊고 보여준 게 있는 불펜 투수가 시장에 안 나옵니다, 잘. 네,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워크의식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 팀 선수가 아니었으니까 정확히 몰랐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워크의식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김태형 감독 키아에서 또 신인왕을 탔던 선수인 만큼 김태형 감독이 잘 이 부분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올해 등남을 했습니다. 올해 등남을 했고 결혼식은 못했고 이제 새해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 사실 또 부인분이 그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연 씨라고 하는데 러브캐쳐라는 방송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뭐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태형 감독이 또 누구보다 정철원 선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워크의식적인 부분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본인도 또 가장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환점이 있는 만큼, 사실 또 우리 팀에 가장이 되면서 워크의식 이슈가 잠재워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현희 선수. 물론 한현희 선수는 고향으로 온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현희 선수의 선례도 있는 만큼 또 한현희 선수가 잘 또 이끌어주면서, 같은 어떤 워크의식 이슈를 가졌는데 가정을 꾸리면서 굉장히 그런 논란이 사라진 선수로서 좀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철원 선수는 빠른 볼 152까지 던지는 빠른 볼 투수고, 또 삼진 또 변화구도 괜찮게 던지는 투수인데, 일단 이 정철원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불펜진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도 불펜진이 김원중, 구승민, 최준영, 정철원, 김상수, 이렇게 그 승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5명이 확보가 되게 되었어요. 5명이 확보가 되게 되었고, 여기에서 뭐 한현희 선수라든가 올 시즌 또 좋은 활약해줬던 투수들이 붙을 텐데, 일단 최준용 선수가 저는 좀 불안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원중, 구승민, 정철원 선수는 제가 봤을 때 3명은 계산이 선다고 보고, 김상수 선수가 조금 불안한 게 나이가 너무 많이 던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준용 선수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내년 불펜의 어떤 완성도는. 그러니까 올해처럼 해버리면 사실은 여전히 힘든 시즌을 보내게 될 텐데, 최준용 선수가 40이닝, 50이닝만 제대로 해줘도, 40이닝만 제대로 해줘도 이 김상수 선수하고 묶어가지고 좀 4명 정도는 시즌 내내 좀 계산이 서는 불펜진을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철원 선수가 오면서 불펜진이 좀 숨통이 트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는 키맨은 최준용 선수가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철원 선수가 승리조로서 충분한 활약을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이고, 그리고 추지현 선수를 보내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선수도 김민석 선수지만 추지현 선수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99년생 선수고 군필이에요. 상부를 이제 막 갔다 왔고, 사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대로 우리 팀에서는 써보지도 못하고 트레이드로 또 보내게 됐는데, 일단 서비스 타임 한 시즌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144경기 출장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시즌 가깝게 소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출장 순이라도 그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일단 방망이는 100% 터진다고 보는 유형의 선수고, 그 상무를 갔다 오면서 신체가 더 단단해졌고 폴리그에서 치는 걸 보니까, 그 김민석 선수는 그 자유자재로 갖다 맞추는 타격이라면 추지현 선수는 자세 잡아놓고 딱 받쳐놓고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선수보다 더 좋게 클지도 모르겠어요, 타격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OPS형 타자로 거듭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어깨까지 강한데 하지만 마찬가지로 팀에 이미 계산선의 외야자원이 많고, 더 이상 우리 팀에 있을 때 많은 기회를 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추재현 선수까지는 내주려고 안 했을 것 같은데, 트레이드를 아예 김민석, 정철원을 메인칩으로 놓고 나머지 이제 카드 맞추는 작업이 있었다고 보는데, 추지현 선수까지 줄 생각이 개인적으로 우리 팀에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철원 선수 정도 되는 불펜 투수를 데려오려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 쪽이 원한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얹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두산 입장에서도 추지현 선수 정도는 얹어줘야지 정철원 선수를 내줄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지현 선수가 조금 더 아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메인칩이 김민석 선수였다면은
안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으나 우리가 정철원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내준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 추지현 선수는 히어로즈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또 벌써 세 번째 팀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 선수도 충분히 이제 파워도 있고 소위 추추 트랙터라는 표명에 맞게 OPS형 타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또 군대를 전역하고 새로운 출발을 또 새 팀에서 하게 됐고 이 추지현 선수도 결국 고향 서울로 또 돌아가게 된 셈인데 선수 본인한테도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팀의 외야의 자리가 영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추지현 선수도 좋은 추억들을 또 많이 만들어줬는데 또 투수로도 나왔었고 아무튼 우리 팀에서도 많은 추억 선물해줘서 감사하고 이제 사실 선수 생활에 서막이 열리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두산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하고 이 선수는 뭐랄까 주전의 기회를 받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산의 팀 상황도 추지현 선수를 정수빈 선수의 후계자로 볼 것 같지는 않아서 근데 이제 김재한 선수도 나이가 이제 적잖기 때문에 김재한 선수의 뒤를 생각하면서 추지현 선수도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아무쪼록 좋은 활약을 두산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우리 팀에 오게 됐는데 일단 내야 99년생 군필 현역으로 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타임을 한 시즌 반 정도 소진을 한 것 같아요. 177경기 통산 출장을 했는데 한 시즌 반 아니면 두 시즌 정도 소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철원 선수나 전민재 선수나 서비스 타임은 많이 남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이 사실상 첫 2군 시즌이었어요. 보면은 올 시즌에 100경기를 나왔고 그 앞에 시즌들은 다 통틀어 77경기를 나왔고 2022년에 46경기 나오면서 꽤 많은 경기를 나왔지만 올 시즌이 제대로 많이 나온 이제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민재 선수에 대해서 막 기억이 남는 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보면서 막 전민재 선수가 톡 튀어나오기 기억이 남고 그런 장면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평가를 좀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믿고 쓰는 두산 출신 내야수라는 것에 대한 엄청 뭐랄까 큰 신뢰감 그리고 우리 팀에 온 두산 출신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은 역할을 해줬었고 특히 두산산 내야수는 워낙 믿고 쓴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팀의 트레이드 역사를 좀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메인칩이 아닌 선수가 굉장히 쏠쏠한 활약을 잘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까이는 뭐 김동완 선수도 생각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김동완 선수 정도만 해줘도 뭐 괜찮은 활약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우리 팀 내야수 수비가 워낙에 지금 사실은 전문 내야수인 선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내야 전포진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전민재 선수는 뭐 수비만 보통 해주고 그리고 작전 수행만 잘해줘도 고마울 것 같고 올 시즌에 오선진 선수가 해준 활약 더 훨씬 젊은 전민재 선수가 해준다면은 좋은 세대 교체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팀의 내야 자원이 지금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랄까 1군에서 한 시즌을 온전히 뛰어본 그 백업 내야수가 또 없는 상태인 거 맞아서 일단은 그 내야를 온전히 굴리기 위해서 전민재 선수도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랄까 확실한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은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전민재 선수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김태형 감독의 야수 보는 눈이 워낙에 확실한 감독이기 때문에 뭐 손호영 선수라는 그 역사에 남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성공작을 또 만든 만큼 전민재 선수도 큰 활약을 또 해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또 가져보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우인 선수가 떠나게 됐는데 이 선수는 투수고 2002년생 미필 서비스 타임은 0시즌 소진이에요. 1군 등판 나온 적이 없고 1군에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최고 구속이 154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팀에 많이 있는데 전형적으로 잘 못 키운 유형의 투수예요. 191의 장신의 강속구 투수인데 사실은 뭐 윤성비 선수라든가 이런 유형의 선수가 많죠. 근데 이 롯데라는 팀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제대로 키운 역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한테는 잘된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고 이 선수도 서울고 출신, 대치중 출신 굉장히 소유 사람인데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새 시즌을 이제 퓨처스에서 뛰고 다시 두산으로 가게 됐는데 통산 이닝도 25.1이닝밖에 안 던졌고요. 뭔가 제대로 아직 평가를 내리기에는 뭐 얘기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잠실이라는 또 큰 구장으로 가게 됐으니까 본인의 또 빠른 공을 잘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우리 팀 선수지만 초면인지라 뭔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가게 됐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불펜진의 숨통이 트인 건 명확하고 근데 김태형 감독 임기 안에 어떻게든 대업을 이루겠다는 그 선언과도 같은 트레이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괜찮은 좋은 편에 속하는 선발진과 굉장히 좋은 타선을 가지고도 팀이 5강에도 못 든 거는 불펜에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인데 팀에 가장 모자랐던 부분을 메우고 또 박승국 선수를 혹사를 해야만 했던 이 참남한 내야진에 또
뭐 백업 내야 유격수 요원을 데리고 온 셈이라서 올 시즌에 가장 모자랐던 두 가지 자리를 메운 트레이드고, 또 따지고 보면은 김민석, 추지현 선수가 2군 전력이 없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만 있는 트레이드인 게 맞아요. 최우인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 내년 시즌만 보면 무조건 플러스인 트레이드다. 근데 미래를 보면은 김민석, 추지현 선수가, 특히 전 김민석 선수 무조건 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 보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가정한다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사실 우리 팀은 한국 시리즈만 가도 김민석 선수 100명이라도 내줘야 됩니다. 우승은 뭐 고사하고 한국 시리즈만 갈 수 있다면 뭐라도 내줘야 되는 팀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트레이드였고 잘한 트레이드였다. 다만 마음은 아프다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김태형 감독이 남은 임기가 이제 3년 남았죠. 3년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니까 또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FA를 추가로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선수들의 추가적인 영입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스토브리그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윈나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페이롤이 찰랑찰랑 하는 건 맞는데 셀러리 캡이 찰랑찰랑 합니다만은 뭐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남은 스프리그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아무쪼록 김민석, 추재원, 최훈 선수 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고, 정철원, 전민희 선수도 우리 팀에서 잘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오프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